지금부터 시각적 협업 툴 아이오아의 화이트보드를 활용을 해서 아이오아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 게시판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SNS 이런 형태의 단순 메신저 중심의 이런 협업 툴과 아이오아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시각적이고 범주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협업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즉 툴에 기업이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툴이 기업의 협업 문화와 프로세스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조직이 업무와 계층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TFT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처음에 생성되는 층이 바로 경영진 층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오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관리자 레벨로 이것이 하달이 됩니다. 그럼 중간관리자 레벨은 경영진 측의 의도와 의중과 생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카테고리와 태스크,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들로 이제 이거를 다 세분화해가지고 밑에 있는 실무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될 때 툴이 있냐 없느냐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그러면 얼마나 이런 조직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용할 수 있는 툴을 선택하는 게 이제 조직의 숙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생성이 돼야 될 게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아이오아는 태스크보드와 여러 가지 이런 보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적인 특성의 뷰를. 그 중에 태스크보드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회의 또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보드를 갖다가 놓고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태스크 보드를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 제목이죠. 이 결과물. 이 프로젝트가 하나가 수행이 돼야 매출로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업의 액티비티들, 이 부서들이죠. 마케팅 기획, 연구, 생산, 영업부, 관리부, 꼭 필요한 이런 액티비티들을 조직의 프로세스에 맞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액티비티들 밑에다가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 태스크를 이렇게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컨셉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의 모든 장들을 여기다가 다 초대를 할 수 있겠죠. TFT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아이템 컨셉이 도출이 안 됐는데 연구소에 자재 부품이 선정될 리도 없고 프로토타입이 개발에 착수될 수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착수가 안 됐는데 생산부에서 당연히 생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계획을 세울 수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부에서도 생산부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컨셉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도 모르는데 제품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꿈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관리부에서도 작은 계획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를 거고 해서, 조직은 이런 프로세스들 상에서 각각의 조직의 결과물이 다음 부서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부서의 출력이 또 다른 부서에 입력,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를 제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뷰가 이 워크 프로세스 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장문의 메시지와 텍스트를 구현하는 것은 조직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뷰를 아이오아에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시각적 특성을 좀 더 높이고자 아이오아는 이를 캔버스 뷰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마케팅 기획부서부터 관리부서까지 모든 체계적인 자료 적재 체계는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고요. 위계적 질서까지 이제 다 합쳐서
이 안에서 버블 형태로 디자인적인 특징만 달리해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점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 화살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어떤 직관성을 더 높이실 수가 있고요. 캔버스와 워크플로우 뷰뿐만이 아닌 간트 타임라인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캔버스 맵과 워크플로우에서 관리되던 이런 프로젝트 스타일을 똑같은 카테고리와 태스크 체제를 갖추고 이러한 간트 타임라인 스타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참석자들은 똑같고요.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서 한 페이지의 협업창에서 모든 내용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템 컨셉 도출이라는 이 태스크 보드가 하나가 있어요. 태스크죠. 태스크 하나의 단위고 태스크의 한 페이지 협업창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워크플로우 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이 한 페이지 협업창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일정 관리를 하고 뭐 긴급도 중요도 진척도까지 또 태스크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로컬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단위로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여기서 실시간 코멘트를 주고받으면서 댓글을 달면서 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뭐 첨부 파일들 그리고 또 목록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협업창 안에서 다 풍요롭게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오아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직의 프로세스가 다양하고 이 다양한 프로세스를 시각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이 워크 프로세스 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캔버스 뷰로도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간트 타임라인으로도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보드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이트보드 안에서 세세한 기능을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프로젝트 설계를 어떤 보드로 해야 될 것이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특성이고 범주화적인 이런 특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서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오프라인에 대한 회의 문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협업 툴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런 오프라인 회의를 최대한 줄이고 좀 더 업무에 몰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을 하는 건데 협업 툴이 도입이 돼도 회의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 관리는 따로, 프로젝트 관리는 따로, 회의는 따로 이런 따로따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오아는 회의보드를 또 제공을 해드려요. 이 역시 실시간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회의보드를 배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아는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화이트보드가 공간의 제약이 없고요. 시중에 이제 또 판매가 되고 있는 빅캔버스라는 화이트보드 툴도 있는데 파워포인트처럼 슬라이드로 국한되어 있는 이런 공간의 제약에 비교해서 아이오아는 이런 공간의 제약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배치하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잠시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이제 회의보드로 돌아와서 회의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아의 회의보드가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는 10번 할 회의는 3번으로 줄이고 7번을 효율성 있는 곳에 시간을 투여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에 이제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팀장님께서 또는 이제 경영진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여기다가 이제 놓게 되면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의 대표적인 3가지를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배치해 나갑니다. 이런 가지로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탭키를 눌러서 뭐 같은 레벨을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자식 레벨을 또 탭키를 눌러서 또는 엔터키를 눌러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성자들이 표시가 되죠. 생성자를 숨겼다가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회의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는 이런 파일들을 여기서 이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일들, 어떤 스타일, 그리고 다양하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의견을 발산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시각적인 관점에서 보고 실제 대면 회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전 정의가 완벽하게 된 뒤에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생산적이고 조직의 효율적인 이런 내용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회의 보드고요. 이쪽에 이 신호등 표시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배경색을 바꾼다거나 다크 모드로 활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각의 이런 배경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보내기를 통해서 문서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 또 PDF로 이 자체 이미지를 그냥 바로 캡처하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지금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뭔가 이런 의견 발산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작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이트보드로 잠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업무 프로세스 보드를 한번 열어놓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IMC 마케팅이라는 태스크를 놓고 여기 있는, 그리고 방장, 그리고 팀원, 그리고 이제 고동호 팀장들, 이런 분들이 코멘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에 대한 볼륨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2주, 3주, 4주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 코멘트에서 남기게 되면 정보를 취합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잘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지 못해요. 정보를 이해하고 취합하는데 개개인의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게 아까 같은 그런 회의보드입니다. 왜? 시각적으로 다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게시판 툴에, 그리고 메신저 툴의 한계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IMC 마케팅에서 뭔가 회의가 열렸겠죠.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회의방을 실제 이 태스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의보드 표시, 이 부분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IMC 마케팅을 걸어 놓습니다. 그럼 화살 표시가 생겨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은 회의방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 지금 현재 그 IMC 마케팅이라는 태스크 보드와 연결됐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왔고요. 회의보드와 이 프로젝트 보드의 특정 태스크와 이 회의방을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면 굳이 메신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메신저는 오히려 더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텍스트 기반으로 쭉 스크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UI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메신저에서도 아이오와는 어떤 그 특정적인 기질을 발휘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동일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크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실시간으로 사용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들을 드래그해서 바로 가져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는 단계까지 어떠한 요소라든가 자원도 놓치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고 바로 다 100% 반영할 수 있다는 이 물샐 틈 없는 협업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이오하고요.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메신저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일체형 메신저를 제공을 해드려요. 태스크 보드를 열어도 동일하게 이런 일체형 메신저를 제공을 해드리고 버블맵을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회의보드를 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직접 아이디어를 붙여서 설계를 하실 수 있고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물샐 틈 없는 협업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제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또는 목적에 맞게 메신저를 프로젝트에 맞게끔 범주화해서 생성을 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게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면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요즘에 비대면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상회의는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이 줌 미팅과 자체 화상회의가 있어요. 줌 같은 경우는 40분밖에 활용을 못하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비용이 차지가 되는데 아이오와 화상회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를 말끔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명이 동시 접속을 하셔가지고 무제한으로 이제 시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굳이 사실 아이오와가 이런 화상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원격으로 여기 있는 참여자들과 같이 같은 뷰를 보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직접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갈증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이런 경영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화상회의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진행상 화상회의는 된다라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도 되고 뭐 아까처럼 이 실시간 이런 보드를 갖다가 배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화상회의가 된다라는 것만 표시를 하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조직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문화 그리고 저마다 다른 이런 프로세스들을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이런 게시판 툴이라든가 SNS 단순 이 텍스트 형태의 이런 메신저 툴에다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오와의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 보드를 활용을 해서 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뷰로 형성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메신저의 기능 그리고 메신저도 아주 유기적이고 실시간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다 보드라든가 맵이라든가 프로젝트로도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상회의까지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가시성 있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트보드가 하나가 있는데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회의, 화상회의 얼굴만 볼 수 있는 거고 사람들과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파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뭐 태스크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유기적인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프로젝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런 기획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여기다 배치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뷰를 더 가시화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작업보드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화이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조직의 업무와 계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중
주의 특성 3가지, 그리고 시각적 회의보드, 그리고 화상회의, 메신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와 프로젝트의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의논을 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설명을, 아키텍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화이트보드의 기능을 숙지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플로우 차트들을 구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유틸리티를 활용을 하시고 메뉴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삽입을 하거나 배치를 하시고 뭐 색깔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저장을 하고 나가셔도 되고 뭐 그냥 나가셔도 되고 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화이트보드를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시각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팁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 텍스트를 직접 치셔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판서 기능을 아주 파워풀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금 구현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펜의 굵기 이런 것들을 뭐 색깔과 같이 정하셔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펜과 마우스를 병행해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조작법에 대한 그 매뉴얼 같은 그런 내용을 파일로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PPT 파일 뿐만이 아니라 뭐 워드 파일, PDF 파일 다 업로드를 하셔서 다채롭게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이 화이트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프로젝트 보드가 3가지로 관리가 되고 또 회의보드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젝트 보드와 회의보드는 같이 상호 연동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화상회의뿐만이 아니라 또 메신저까지 이제 제공이 된다는 부분들,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이오아의 전체적인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오아의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아이오아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